방구석에서 듣는 라이더의 로망, 입도바이로 세계여행. 오늘은 더모토 최용준 편집장님과 한국이륜차신문의 이승원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모토의 최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륜차신문 이승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편집장님?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네. 긴장되는. 긴장되네요. 두 분 다 긴장을 저희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오랜만에 네, 보셨습니다. 좀 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편집장님 요새 최근에 영상이 안 올라오다가 최근에 테렌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근 한 달 가까이 영상 안 올라왔다고. 6주간 영상을 안 올렸더니 6주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편안하다. 네. 네. 저희 그 구독자 중에 댓글로 저 어르신 요새 잘 계시냐고 안부 물어주셨던 분도 계세요.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 가끔 이렇게 죽었나 살았나 찔러 보시는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혹시 그 6주간 그 테레네를 혹시 유럽에서 갖고 타고 들어오셨나요? 했으면 더 재밌겠는데. 네. 테레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저희 그 댓글에서 방금 위쪽에 테레네 정식 수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나가 놀자라는 분께서 야마하는 테레네를 정식 수입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게 될걸요? 하게 될 거예요? 예언. 이건 예언. 네. 들으신 내용이 들은 내용보다는 정황상 그동안 한국에 수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유럽 사양이기 때문에 네. 유럽 온리 생산이었기 때문에 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였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일본 내수가 시작을 했고 일본 내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뭐 들어오지 않을까. 예전에는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유럽에서만 판다라는 조건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다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해가지고 미국 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시아 쪽만 안 팔았던 거죠. 그 약간 계약상 일반 라이더들은 잘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미묘한 그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온 것도 있어요. 아하. 그리고 한국 모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인가 17년인가 그때까지 나왔던 테네레 1200이 완전 망했기 때문에 테네레 1200 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차 재고차가 얼마 전에 팔렸거든요. 그 매장 1층에 서 있던 거요? 네, 은색. 네, 그거를 사신 분이 저기 아는 분 계세요? 네, 좀 아프신 분인데 많이 아프신 분이라서 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안 좋은 경험이 있는 바이크들은 좀 꺼리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죠. 수입사 입장에서는. 네. 물론 소비자들은 그냥 뭐 왜 안 들어오냐, 바보냐 뭐 하는데 그게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예언이냐면 네. 정황상 그렇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거고 좀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확인된 바는 없죠. 느낌으로 뇌피셜. 느낌으로 오랜 기자 경력의 느낌으로. 그렇죠. 네. 맞으면 예언인 거고 아니면 아니면 맞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그런 거 하시잖아요. 댓글에다가 막 달아놓고 아니면 말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나도 좀 하겠다는데 왜? 그리고 이승원 기자님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 네. 한 2달? 네. 두세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댓글에 박진우님께서 이승원 기자님은 점점 잘 생기시는 듯. XXR 900 시승기도 잘 봤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번 후에 나온 이번 후에 나온 독자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이서 다녀오신 히말라야 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기자님, 이번에 다녀오신 히말라야 투어는 어떤 건가요? 예,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토 히말라야는 이제 로얄 엔필드 본사가 주최하는 글로벌 라이딩 이벤트로 인도 국군 경비대가 1955년부터 로얄 엔필드 블렛을 타고 히말라야 산맥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비롯이 된 이벤트고요. 예, 경비대가 한 50년 넘게 이제 히말라야 일대를 누리면서 이제 축적한 다양한 정보로 그 히말라얀 바이크를 개발하는데 또 기반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모토 히말라야는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 전에 이제 히말라야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오디세이는 18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2,800km 거리를 달려요. 2,800km. 근데 모토 히말라야는 8일간 일정이고 그 다음에
총 키로수는 한 1000km 정도로 이제 간소화해서 네네.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히말라야 오디세이 자체가 너무 길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모이다 보니까 아시아 쪽 그 분들이 이제 좀 언어 소통도 힘들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요. 로얄 엔필드 본사에서. 네.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오디세이를 강소화해서 모토 히말라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모토 히말라야는 각 나라별로 그 고객들이 투어를 가는 형식인가요? 네네. 최대 20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네. 한 나라에서만 네. 네, 모집을 해서 같은 이제 나라 사람들끼리 가게 되니까 훨씬 더 편하고 네. 그렇게 갔다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참가 대상이 어쨌든 로얄 엔필드 고객으로 좀 좁혀지겠네요. 만약에 뭐 BMW 오너인데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냥 히말라야 가셔가지고 라다카까지 간 다음에 계속 렌트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도 되죠. 사실 그 저희 그 편집장님이랑 저희 연초에 다녀왔던 태국 투어 이런 것도 가서 바이크 빌려가지고 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뭐 안전 보장이 안 된다든지, 그쵸, 아니면 그쵸. 뭐 통역,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플 때 그냥 알아서 병원 가고 약 먹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브랜드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팀 닥터가 한 명 따라오고 그리고 뭐 로드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고장 수리를 대비해주는 미케닉들도 다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훨씬 내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냥 가서 즐기고 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번에 투어를 하실 때 사용했던 차량은 다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이었나요? 예. 그렇죠. 차량의 상태는 어땠나요? 상태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어요. 제 같은 건 키로수가 뭐 한 3만 정도 괜찮였는데 꽤 된. 그 히말라야도 타셨었잖아요. 2019년도에 나왔을 때 바로 사서 한 1년 동안 10,000km 타고 팔았는데 그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히말라야는 이런 차구나. 그래서 그 편집장님은 또 GS 트로피로 캐나다랑 태국도 다녀오셨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북유럽이나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잖아요. 다녀보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히말라야 다녀오신 소감 어떠십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 것들도 되게 좋은데 히말라야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모든 지형과 모든 날씨와 모든 노면과 모든 곤란한 상황이 다 같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갔을 때는 어디랑 비슷한데 여기는 여기랑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딴 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쭉 갔는데 매일매일이 어제를 갱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산병이 좀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산병은 첫날에 좀 3,500m에서 좀 심하게 왔다가 약 먹고 나는 그 뒤로는 그렇게 없었어요. 괜찮으셨어요? 너무 쾌적한 상태였고. 편집장님 기사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고생을 하는데 편집장님은 괜찮으셨다. 뭐 그런 내용 봤고 이성원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도 보니까 심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저도 이제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일단 높이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올라가봤자 2000이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 올라가도. 근데 거기 레 지역 자체가 저희가 있던 숙소가 3,600m 정도고 저희가 최대 올라간 게 5,600? 600까지. 5,600? 그게 아마 카르둥라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와. 카르둥라라서 그 나아가 고개, 힐 뭐 그런 뜻인데. 거기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했던 말이 여기는 이제 15분 넘게 있으면은 고산병이 누구나 무조건 온다고. 그래서 후딱 사진 찍고 내려가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15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00m 지점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차가 막혀요? 5,000m인데 차가 막혀요? 그 엄청 좁은 곳이고 넘어오는 사람, 가는 사람, 차, 바이크, 사람, 그리고 군인들, 군용 트럭들, 대형 트럭들 와가지고 막 껴가지고 신호대기 같은 그런 대기를 한 10분 정도 했죠. 그때 로드가 굉장히 초조해 있었어요. 우리 아직 못 갔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아. 그래서 딱 정상 도착하자마자 네. 굉장히 서둘렀죠. 음. 빨리 주차를 하고 빨리 와서 기념사진을 찍어야 된다. 음. 그때 아. 이미 20분이 넘었던 시점이었고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는 30분이 넘었어. 그래서 내가 리키한테 야 우리 Are you okay? Are you okay? I don't know. 이러고 지금 여기 네. 네. 사진에 보이는 여기가 그 카르둥라 올라가는 아 길인가요? 거기 직전 거기 한 아, 4,700 정도 네. 이제 거기는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길이 막혀서 맞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 아 이게 그 올라가는 길을 이런 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런 길을 계속 네. 가는 거지 계속. 아 지금 뒤에 차가 이게 차가 길 막힌 거야, 지금? 서 있는 거구나. 길 막힌 거야 지금. 이게 아. 초입이에요. 저희 초입. 첫날 이제 네. 첫 첫날. 투어 출발했을 때 아, 네.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앞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네. 여기서 한 30분? 네, 30분 정도 서 있다가 네. 그다음에 출발을 했고 이게 겨울에면은 어쨌든 산이 길이 얼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그 여름이면은 녹고 이래서 길이 막 무너지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중간에 가서 기중기로 막 이런 걸로 길 닦고 있고 아. 그럼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네. 그냥 계속 저런 상황이 네. 몇 번 반복이 됐는데 그냥 다 그냥 어차피 놀러 온 사람들이라서 아. 응? 그런가 보다. 어, 그러고 그- 예. 네. 옆에 버스 저기 옆에 서 있던 버스는 안에서 막 춤추고 난리 났어. 그게 바로 인디아 아닙니까? 네. 인디아. 네. 음. 그러면 일단은 고도 적응은 두 분 다 어려움은 없으셨던 것 같고 저는 조금 조금 문제가 어려움 있었는데, 겪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느꼈던 게 네. 저희가 사실 뭐 아프면은 뭐 타이레놀 먹고 아, 네. 그렇죠.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네. 제가 잘 모르고 고산병 약을 그 한 번 먹을 때 반 알씩 쪼개 먹어야 되는데 알을 통째로 2번을 끼니,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었더니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과다 복용. 이게 과다 복용. 네, 과다 복용. 과다 복용인지 모르고 그거 비아그라라고 알고 2개 먹은 거 아니에요? 비아그라 먹을 일이 없기는 한데요. 그 비아그라는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지 네. 오히려 거기서는 되게 헛소문이라고. 아. 예. 그 팀 닥터 피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먹어봤는데 네. 오히려 악화됐어요. 비아그라? 첫날에 비아그라를 드셨어요? 반알 어. 뭐라고 돼 있어서 네. 좀 어지럽고 네. 아프길래 그걸 미리 먹었는데 그때부터 열이 나고 춥기 어.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현지에서 먹는 그 약 네. 하나를 반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예방약인데 아. 저는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증세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승원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먹는 거를 3배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쇼크가 와가지고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져가지고 아.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인상적인 풍경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사진을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보면서- 보셨다고.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지나간 사진이 편집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는 근데 거기 레 시내에 있는 네. 큰 유명한 절이고요. 네. 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르둥나 올라가는 그런 길. 네. 근데 예상보다는 포장이 많이 잘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포장이 많이 잘 돼 있었고 그리고 무너진 곳이 있지만 잘 복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프로드가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었다. 아. 다 길이 있는데 네. 무너져서 험해진 거지 아. 애초에 길이 없는 곳을 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누구나 바이크 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완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고 싶으시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가 지금까지 봤던 히말라야 투어들의 기사나 뭐 컨텐츠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뭐 길도 그렇고 어떤 그 뭐 고도에 대한 적응이나 뭐 그런 것들도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두 분의 컨텐츠를 보면서 상당히 그 로열 엔필드 행사니까 로열 엔필드에서 굉장히 준비해 주는 게 굉장히 많고 상당히 그 난이도가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맞나요? 우선 뭐 일단 제 경우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저는 오프로드 경험이 아예 네네네. 없었고요. 네. 네. 근데 잘 갔다 왔습니다. 네. 그냥 포장도로에서 안 넘어졌어요? 모래받고 한번 슬립했지. 한번 모래 밟고. 네. 뭐 그거 말고 되게 그러니까 돌은 차라리 저는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모래밭이 나오니까 네. 저는 모래밭에서 많이 넘어졌는데 네. 뭐 넘어진 것도 아니고 제꿍이죠. 아. 네, 속도가 없었으니까 네.
제꿍 한 서너 번 하고. 뭐 아까 한 번이라고 길 지금 서너 번이라고 늘어났네 방금. 아니 슬립 아니 슬립 슬립은 한 번이고. 노래 포장 노래 넘어지고. 꽉꿍은 다른 거죠. 쫙은 한 번. 꿍은 기억 안 나지. 정말 쫙이었어요. 제가 다치진 않았죠? 예,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았을 때. 그거는 뭐 그냥 바이크 타다 보면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슬립 정도는. 편집장님은 어떠셨어요? 워낙 베테랑이셔갖고. 재밌었어요. 너무 잘 타시고. 히말라야니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같은 배기량인데 네. 저 사람을 추월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되더라고. 되더라고. 쥐어 짜니까 뭐 그런 어디 가서 그렇게 풀스로틀을 오래 해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물론 배기량이 411cc 네. 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가능한 거기도 한데 그럴 만큼 도로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거죠. 분명히 좋았는데 갑자기 모래가 나온다든지 변수가 그러다 보면 경험이 별로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히말라얀 바이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힘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힘이 세면 안 돼. 히말라야에서 죽어. 히말라얀이 저희가 그때 상품 설명 같은 거 했을 때 그 히말라야 투어를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딱 느끼셨다는 그게 말씀이세요? 오히려 거기서는 일단 가드레일 같은 게 없고 높은 곳이고 절벽이고 산을 깎아서 그냥 길을 뚫어서 만든 거니까 굉장히 낭떠러지가 많죠. 길이 좁고 맞아요. 길이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데를 교행해야 되니까 잘못 디디면 정말 이게 뭐 우리 말로 천길 낭떠러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기는 5,000길 낭떠러지야. 5,000길. 그럼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출력이 센 차들은 뒤가 미끄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미끄러뜨리려 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잔뜩 기울이고 끝까지 감아도 그냥 그립을 잡아버리는 그런 출력 특성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히말라야는 히말라야에서 탔었어야 되네. 그리고 생각보다 뭐 트러블도 전혀 없었고 뭐 펑크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거의 뭐 바이크의 문제가 아닌 거니까요. 그렇죠. 뭐 펑크 난 분들도 몇 분 있었고 뭐 그 먼지가 많으니까 연료 펌프 같은 것들을 조금 딜딜한 차들 있었는데 정비팀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 이건 30분도 안 걸리게 바로 조치해가지고 다시 갈 수 있게 해주니까 약간 내 바이크 이상한데 그러면은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길래 딱 보면은 저기서 막 용접 불꽃 튀고 있고 막 어떤 분 차가 그 스텝 마운트 되는 부분이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로골절 때문에 좀 찢어졌는데 그걸 바로 전기 가서 지짐 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고. 프레임을 용접으로 바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스텝이 물리는 부분이 이 충격 때문에 조금씩 벌어지니까 그걸 찢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대처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쇠로 대충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합금 막 그런 거 크롬 몰리브덴 그런 거 써서 하면 용접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쇠땡이니까 철이니까 그냥 바로 전기 그냥... 용접 칙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네. 그리고 미끄러운路面이 많기 때문에 차가 은근히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립이 잘 나와. 무거워서 안 날라. 무거운데 힘이 없어. 그립은 잘 나와. 끝까지 감아도 안 미끄러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진을 계속 보면 이 편장님 카메라 좀 이렇게 뺏고 싶어가지고 낙타도 타셨다고요? 와 이거 하는 것만 구경만 했어요. 구경하셨고 너무 멀어가지고 저기까지 걷지 않겠다 그런 거였죠. 근데 배경이 장난 아니다. 사진이 그 히말라야 저것이 굉장히 이상한 게 제일 멀리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는 설산이 보이고 그 앞에는 파란 폭이 안 나는 황량한 돌산이 있고 근데 바로 내 앞에는 초지가 있어요. 이게 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라데이션이 장난 아니네. 하늘은 너무 파래. 그래서 다 각각을 그 레이어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합성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 풀들이 조금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예쁘고 색깔도 되게 파릇파릇하고 되게 사진 보면 되게 예쁜데 꽃도 되게 많고 막 그런데 그 사이로 평지에는 무조건 사람과 소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똥이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소똥, 마지막 날 돌아오다가 소똥 밟았어요? 굉장히 산지 얼마 안 된. 뜨끈뜨끈한 거 밟았어요? 제대로 밟았죠. 뒤차에게 쏘셨나요? 아니요. 발로? 걸어오다가 발로. 발로? 갔다 오다가 발 신발 신고 있었어요? 다행히 신발 신었죠. 신발 신고 있었어요. 문화인인데. 아니. 아무리 인도 갔다고 맨발로 안 다니지. 슬리퍼. 다행히 운동화였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슬리퍼로 밟으면 좀 뜨끈뜨끈한 거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승원 기자님 맞죠? 네, 맞습니다. 이성 기자. 오. 되게 군데군데 길이 좀 심하게 무너진 곳들은 오, 저런 오프로드를 달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길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 산길인데 네.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 다 무너졌으니까 굴삭기가 와가지고 새로 길을 내는 곳 내고 있으니까 그냥 산을 까고 있는 거니까 저런 돌들이 쭉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곳. 파쇄석이죠. 네, 저런 구간이 몇 군데 있었죠. 음. 근데 저런 거 기억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워낙 그래요? 정신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 가다 보면 오 그냥. 막 지나가야 돼요. 아 저기는 네. 여기가 그 낙타 낙타 있던 있는 거긴데 와. 지금 편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러네요. 초원이 물이 있고. 초원이 있고 뒤에는 또 황량한 네. 돌산이고 굉장히 예뻐 보이고 물도 굉장히 맑고 되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낙타 똥물이기 때문에 낙타 똥물이야. 자 소똥물이 아니라 낙타 저긴 똥물이구나. 낙타. 몇 분이 이미 거기다 이렇게 손 씻고 계시길래 네. 야, 거기 현지인들은 그 네. 라다크에 사는 라다키라는 네. 현지인들이 네. 딱 뭔가 새로운 걸 봤을 때 네. 그 이제 인도의 그 에빌드 쪽 사람들이 아니라 네. 라다키 네. 현지 네. 원래 토착민들을 얼굴을 보면 이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물 먹어도 되는지 어. 주워 먹고 안 되면 말고. 근데 진짜 저는 사진을 공유받아서 보는데 와. 이게 우와. 저 물이 되게 파래 보이는 게 빙하 아, 반연설이 네. 녹은 네.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렇게 유난히 파래 보이고. 파래 보이는 진짜.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뭐 그 워낙 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네. 이게 뭔가 그냥 떠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아, 근데 굉장히 차갑고 네. 먹을 만해요. 저기 물은 먹었어요. 엄청 차가워요? 엄청은 아니고 들어갈 만큼 차가워요. 들어갈 만. 물에도 들어가. 저긴 안 들어가고 다른 데 들어갔어요. 아, 다른데. 와, 근데 진짜 사진들 보면은 거의 아까는 몽골 기마부대 같네.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이 진짜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죠. 저렇게 해발 높은 곳에 저물 맛있어. 어유. 여기가 온천 온천. 야, 시원하다. 약간 네, 저희가 그런 거. 네.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모든 지형이 다 있다는 게 아까 모래 사막이 있었고 네. 쌍봉낙타는 네. 원래 아시아 쪽에는 없는 아프리카에만 사는 쌍봉낙타인데 네. 그게 거기 살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물론 데려온 거죠. 옛날에 데려갔대. 네네네네. 그게 실크로드였기 때문에 아. 그 무역하던 그런 건데 저기는 온천이 있어요. 뜨거운 온천. 오?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그래요? 근데 이제 바이크를 세운 곳과 네. 그 온천 낙타 타는 곳이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네. 걸어서 한 1km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걷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줌 땡겨서 사진만 찍어. 안 갔어? 알겠어. 저도 멀어서 못 갔습니다. 큰일 나. 3보 이상 스쿠터. 많이 걸으면 안 돼. 큰일 나. 네. 3보 이상 스쿠터. 그렇군요. 사진 또 볼 게 있습니까? 사진을 네. 일단은 조금 있다가 보고 네. 그러면은 맞아. 그 하나 볼 게 있는데 편집장님이 이번에 가서 그 연주를 하셨다는 소식을 우리나라에서 엄청 그러지 지금 맙시다. 회자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아니면 네. 그건 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오늘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이거든요. 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요? 오늘 올라갑니까? 오늘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톡을 모토톡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요게 요게 이 사진이 또 있네요. 이게 그 아까 얘기하신 그 5,000길 낭떠러지. 그렇죠. 아니 도로가 깨끗하네. 깨끗해. 저기는 이제 깐지 얼마 안 된 곳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도로가 곳은 깐지 얼마 안 된 거. 그러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 그냥 1년 내내 공사. 그래서 니네 무너져라. 우리는 계속 깔게 하고 있는 거죠. 약간 그 진지공사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번에 투어를 가셨던 게 8월에 가셨었잖아요. 8월이죠. 네. 네. 근데 어차피 고도가 높으니까 날씨는 춥죠. 제일 낮은 곳이 우리 그때 초모리리 갈 때 17도. 어. 제일 낮은 곳이었고, 근데 거기 지나가는 거였고, 네. 머물러 있던 곳들 중에서는 한 25도? 그 정도면 굉장히 시원한 네. 땅이었고, 발끝하기 딱 좋은 날씨. 네, 그리고 네. 뭐 30도 정도, 낮에는 30도. 그럼 라이딩 기어는 위에 바람을 좀 막는 재킷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메쉬 같은 게 필요한가요? 메시는 안 될 것 같고, 삼계절용, 네, 삼계절. 내피 벤틸- 탈부착되는 거. 벤틸레이션이 있는 옷. 지금 옷들 그런- 입으신 거 보면은 다 그 투어링. 그죠? 네. 정갈차기. 회심의 역작. 네. 아, 저기 너무 옛날 포즈 아닙니까?
인도 스타일. 인도 스타일. 그 인도 바이크 검색을 해보면 네. 뭐 구글 같은데 보면 네. 저런 인도 넘어지잖아요, 오토바이 근데. 한 대 수십 명 타가지고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거를 오마주한 겁니다. 아. 인도에 갔으니까 인도 네. 스타일로. 아. 그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노면이 굉장히 깨끗했다. 그 저 구간은. 저기는 깨끗해. 저 구간은.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딴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사진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저기가 굉장히 약간 원래 히말라야가 네. 몇억 광년 전쯤에는 바닷속이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지각의 이동으로 이렇게 네. 인기한 거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해서 산들이 이게 적층돼 있는 저면들이 다 달라요. 어디는 층층이 쌓여 있고 어디는 세로로 쌓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지질이나 뭐 땅 네.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가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광물이 있지? 뭐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죠.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산이 완전히 다르게 생겨가지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이거 네. 완전 그냥 그래픽으로 그린 그러니까요. 거보다도 더 현실감이 없어 보인다. 네, 저 사이 저 풀 사이는 소똥이 있고 아, 정말 소통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입니다. 지나갔던 곳 중에 네. 지금 사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산이 보랏빛이 나는 곳이 있었어요. 네. 보랏빛이나요?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네. 그 철 성분이 거기 많대요. 아. 그래갖고 이제 그게 네. 뭐 그거 때문에 네. 이제 보랏빛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그냥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산이. 정말요? 얼마나 보라색이요? 그냥 딱 봐도 보라색이네? 보라색에 네. 그렇게 보인다고? 어. 누가 봐도 보라색. 되게 신기하다. 되게 그리고 신기하네. 석유 채굴하던 것도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거기? 아 진짜요? 석유. 석유가 있어요? 히말라야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 아. 우리 석유가 히말라야도 그 옛날에 그 융기 해갖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융기도 바다에 올라간 데가? 거고 맞죠? 원래 지금도 매년 1cm 정도씩 높아지고 있대. 아 그래 히말라야가 네, 높아지고 1cm씩 높아지고 있대.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상 가고 싶으면 빨리 가야 돼. 하루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돼. 계속 높아지고 있어. 1cm 들어오려면 히말라야 하루라도 들어가야 돼. 아. 그리고 원래 석유라는 게 네. 이렇게 뭐 옛날에는 잘못된 그 정보들이 이렇게 공룡 네. 시체가 된 거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옛날 학설이고 네. 그 바다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적층돼 가지고 그 강한 압력에 의해서 석유가 되는 건데 아. 이게 뚫고 올라온 거니까 네. 히말라야도 석유가 나는 거죠. 아. 그래서 신기하네. 인도, 파키스탄, 티벳, 중국이 네. 서로 내 거라고 싸우고 있는 거죠. 아, 라고 거기가- 생각합니다. 이건 내 비셜. 거기가 분쟁 지역이기도 하죠. 그죠. 국경 지역이고 네. 원래 그 라다크 지역은 그 라다크 왕국이라는 별도의 약간 티벳계 그러니까 네. 우리처럼 동양계 이 네.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네. 뭐 전쟁 나고 그때 이제 영국이 뭐 이렇게 막 네. 제국주의 하면서 네.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나라를 뺏긴 거죠. 아. 뺏겼다가 인도랑 같이 먹은 김에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된 음. 구간이고 뭐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맞아요. 그 종교랑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 이유로 민족적인 이유로 인도랑 분리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네. 사이가 안 좋고 네. 이 히말라야 국경 북쪽에 있는 중국이랑은 네. 중국이 또 신장 위구르 및 티베트 그 지역을 합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총칼로 네. 밀고 들어가서 뺏은 지역인데 이 접경되어 있는 부분을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서로.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국경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거죠. 산이기 때문에. 맞아. 줄을 그어놔도 뉴스에서 네. 보면은 막 그 각국 군인들끼리 돌 던져 갖고서는 그죠. 싸우고 그죠. 뭐. 그게 이쪽입니까? 그게 그쪽이 거기죠. 이쪽에. 아.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더라고. 돌도 많아가지고 던질 것도 많네. 그죠. 네. 총으로 싸우면 전쟁이니까. 그치. 네. 돌로 막 막대기 아. 던지고. 막. 그리고 이게 정확한 국경선을 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태풍 불고 비바람 불고 하다 보면 그게 사라져 버린대. 산이 바뀐대. 분명 1cm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분명 또. 이 언덕이 국경이었는데 네. 몇 년 있으면 뭐 무너져가지고 이 산이 없어졌대. 국경 어디지? 그러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싸우는구나. 네. 돌 던지고 싸우는. 돌 던지고 몽둥이 들고 와서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 인도랑 파키스탄 진짜 사이가 안 좋아. 인도 욕 중에 저게 있잖아. 욕 제일 심한 욕이 뭐야? 파키스탄으로 가라. 아. 그게 욕이야. 야. 짤로 파키스탄. 좀 아시네요. 인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인도 예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 최근에도 갔다 왔네. 작년 12월에 아. 그 원라이드였나요? 왜 갔다 오신 걸 갔다 몰라요? 온 것도 기억이 안 아. 나네. 예. 거기도 소동이 많았나요? 사실 네. 저도 인도 북쪽을 히말라야 쪽 갔다 오긴 했는데 그 히말라야 쪽에 있는 소똥이라고 또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바라나시나 이런 진짜 그 인도 뭐 터번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은 데 있는 쪽 가면은 진짜로 도시에 그냥 삼보일동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편집장님이 입고 계신 티셔츠가 그
스페셜 티셔츠군요. 근데 색깔이 잘 어울리세요. 네. 모토 히말라야 2023이라고 딱 적혀있군요. 원래 그 나이를 먹으면 빨간색이 좋아지고 어울린다고. 네. 네. 형들이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 피색. 피바다다 피바다. 아 그리고 그 티셔츠에 있는 그 깃발 있잖아요. 제가 인도 갔을 때 히말라야 모터사이클에 히말라야 안에 항상 그 띠가 있는 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에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명칭을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고요. 잊어버렸는데 이게 불경이에요. 불경. 여기 이게 그 부처님의 말씀을 만트라 같은 네. 막 열심히 적어놔가지고 이게 바람에 나부끼면서 온 세계로 퍼져라. 그러니까 인류애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종교와는 좀 달리 네. 그냥 다 모두가 잘 살자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가 잘 살자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처럼 나를 믿는 자만 천국에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남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뭐 히말라야나 그런데 영상이나 사진 보면은 굉장히 이런 뭐 알록달록한 것들이 막 나부끼고 있잖아요. 네. 일부러 바람이 잘 부는 곳에다가 걸어놓은 거죠. 부처님의 이 좋은 말씀이 전 세계로 잘 날려서 모두가 행복해져라. 뭐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고 바이크에다가 거는 거는 이제 무사복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 그 함께 갔던 그 유튜버 라이더은이 님 네, 지금 단톡 톡방에서 네. 지금 굉장히 실시간 네. 채팅으로 활동하고 달리기 계세요. 님이 그거를 계속 걸고 다니다가 마지막 날 한쪽이 풀려가지고 그걸 뗐어요. 날아갔죠. 날라갔어. 그래요?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요? 다치셨나요? 너무 물정해, 너무 물정해. 다시 안 하셨고. 다행이죠. 너무 부처님이 멀쩡해서. 그래도 지켜주셨군요. 그렇죠. 인류. 부처님이 지켜 있어. 석가모니의 인류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 댓글에 보니까 기독교도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 제가 뭐 기독교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를 뭐 욕한 것도 아니고 불교만 한다도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진을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저기는 창나 패스, 창이라는 그 고개죠. 저기도 5,300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두 번째 날 그 판궁초라는 호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레라는 그 우리 본고장 거점으로 네.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산. 거죠. 근데 저런 데들이 그 레라는 도시 자체가 해발 3,500m인데 네. 거기가 라다크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네. 약간 중심가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5,000m 이상의 산을 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4번 정도의 5,300m 고지를 넘어 다녔죠. 그러면은 네. 5,300m까지 거기를 투어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디로 가려면은 거길 넘어가야 되는 길인 거군요. 그렇죠. 가려면 무조건 넘어가야 돼. 저는 생각에는 그냥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쭉 올라가서? 쭉쭉 투어를 갔다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려면은 그냥 그냥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 거. 근처가 무조건 산이 엄청 높은 거고 그나마 조금 평지인가 보네. 그럼 레가. 예. 그 아래쪽에서 뭐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그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2,500. 네. 거기는 그냥 2,500m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 거기서부터 이제 쭉 계속 오르막인 거죠. 이렇게. 빨리 가-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어요? 어디 가보고 싶으면 가보고 일단 싶어요? 로얄엔필드를 사야 되는. 그것도 있고 그냥 델리에 가서 네. 델리에서 차를 빌려서 네. 이틀 정도면 간대요. 어디까지요? 여기 라다크까지. 라다크까지. 라다크까지 이틀. 택시 같은 거 부르면 되니까. 이틀. 네. 우리가 달리면 이틀 내내 차를 타고 가야 될 거예요. 차에서 이렇게 이틀 내내 계속 안 쉬고 네, 내내 제가 가야 될 거예요. 운전은 가도 못 갈 것 같은데. 운전은 드라이버가 하는 거니까. 제가 그 한 번 슬립하고 나서 네. 그 레로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차를 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천해 드립니다. 자동차? 바이크를 탈 수 있으면은 자동차 바이크를 바퀴가 타세요. 4개니까 막 이렇게 튀기죠. 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걸 몇 시간을 가셨나요? 예, 이러고 레까지 가는데 진짜 멀미 날 뻔해가지고 나중에는 뒤에 손잡이 잡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못할 짓이더라고. 전 이민우 기자님한테 들었던 그 충격적인 얘기가 그 인도에서 그 비가 오는데 그 그거. 와이퍼가 없었다고요? 네. 제가 갔다 온 거는 2008년입니다. 저 대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에 가는 길이에요. 이제 여행 다 끝나고 공항에 가는 길인데 택시가 굉장히 오래된 택시, 그러니까
거의 대영 제국 시대에 있었던 택시 같은 택시인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아저씨가 나가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손으로 와이퍼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갔어. 아, 그 어메이징한 그 충분히 가능하다. 인디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놀랍지 않아. 그리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곳이니까 우리가 차를 딱 앉으면 더운데 에어컨을 안 트는 거죠.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 없는 차들도 많고. 더운데. 난 더워 죽겠는데 얘들은 막 자켓 입고 있고 바람막이 입고 있고. 맞아요. 기묘한 곳이군요. 정말 기묘한. 그 이상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어. 이거 뭐야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 그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상식, 내가 아는 돌, 산, 하늘, 바다, 구름, 물 이런 것과 완전 다른 느낌을 너무 많이 주니까 자꾸 이상한데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곳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네. 그런 뷰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씩 꼽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 이승원 기자 먼저 얘기할래요? 가장 힘들었던 거. 가장 힘들었던 거. 저는 그 슬립하고 나서 완주했거든요. 바이크 이제 그 자리에서 핸들바가 휘었는데 뚝딱뚝딱 해갖고 고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이 앞에랑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뒤에 이제 키간만 리어가, 있고, 네. 예, 리어 보는 그 로얄 담당 그 라이더 분이시거든요. 그래갖고 그분 뒤에서 따라오고 그냥 저 혼자 쓸쓸히 이제 앞에 혼자? 따라가야 되니까 네. 막 달리는데 또 놀랬던 거는 진짜 막 이만한 돌 있는 데를 제가 그러니까 그 도강 코스였거든요. 네. 근데 막 돌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만한 게. 네.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그러고 네. 고민하다가 안 돼. 앞에 빨리 쫓아가야 돼. 네. 그러고 그냥 막 쐈어요. 네. 그랬더니 히말라야니 또 막 핸들을 막 이러는데 또 가요 막. 네. 그래갖고 가네 그러고 쭉 갔어요. 네. 그거 이제 지나가고 좀 이제 또 편안해지니까 또 이제 혼자 쓸쓸한 거예요. 쓸쓸한. 그 뒤처지면 안 되겠다. 쓸쓸함, 혼자 홀로 있는 고독함을 네. 가장 어려운 걸로 꼽아 주실 것 같네요. 회장님은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먼지가 되게 많았는데 네. 먼지가 이렇게 입술에 붙어도 이렇게 하얗게 붙어도 이 혀로 핥아 먹어도 안 느껴져요. 부드러워서. 너무 미세한 입자라서 고와서. 그럼 미세먼지예요 막- 그러면? 바퀴 미세먼지인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중금속 미세먼지는 아니고 이제 진짜 그냥 흑인 모래인 거죠. 근데 정말 네. 온갖 틈에 쫙 껴 있는데 네.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 모래 냄새랑 냄새가. 예, 먼지 냄새, 네. 먼지 냄새랑 소똥 냄새가 섞인 냄새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그 냄새 후각이 되게 둔한 사람인데 네. 그게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코 속에. 음. 그리고 온갖 물건들에 계속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 그거 빼고는 맞아. 그때 행사 저희 언제였죠? 그 아프릴리아 데이 했을 때 네. 그때가 모토게말라 갔다 온 지도 한참 됐었을 때잖아요. 한 달? 네, 한 그때도 달 넘었을 때 뵀는데 갑자기 아,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안 되지 않았나? 아니에요. 갔다 네, 와서 갔다 와서 바로지 않나? 하루예요? 다음 주였나 네. 그랬을걸요. 아무튼 이게 그래요? 나왔어 며칠 동안. 얼마 안 됐을 때. 봤는데 밤에 봤는데 이러고 계시더라고. 시계를 이렇게 맡고 계시더라고. 회장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냄새가 나. 계시더라고. 히말라야 냄새가 나 이렇게 하시더라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돌아올 때 공항 면세점에서 예. 라다크 향수를 샀어요. 라다크 향수가 그 있어요. 동네 향. 근데 잘 맡아보니까 그 먼지 냄새더라고. 소똥 냄새만 빠진 그 먼지 냄새가 나는 향수가 있길래 샀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어쨌든 정제 과정이 있었다는 거. 소똥 냄새 빠졌어요. 그래서 샀어요. 아 그래도 그걸 판다는 거는 그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치, 있거나 뭔가 굉장히 특징적이니까 파는 거 아닐까요? 사셨습니까? 구입하셨어요? 다른 여러 가지 그 히말라야 특유의 그런 네. 향들 무슨 나무나 뭐 풀 뭐 그런 특색 있는 향수들이 쭉 있었는데 네. 다 재고가 많았는데 라다크 향만 재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버렸지. 이성 기자님은 뭐 사셨나요? 향수 안 사셨나요? 저는 그거 샀습니다. 그 파심이요? 파시미나. 파시미나. 파시미나? 네. 네. 패시미나 목도리. 목도리. 그게 스카프 같은 거죠. 아, 그게 울 중에서도 또 상급
따로 빼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네. 여기 뭐 목 쪽이나 음. 그런 더 부드러운 털들. 근데 그게 사기 당하기가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그래서 굉장히 네. 괜찮은 샵에 가서 괜찮은- 샀고 네. 현지인들이 안내를 해주나요? 아니죠 안 그냥 해주나요? 예. 아, 한국인들이 안내를 해줘서 갔죠. 전에 갔다 오신 네, 뭐, 편집장님. 네. 아. 뭐 이렇게 해서 갖고 뭐 거기서 살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좋은 거는 비싸요 거기서도. 좋은 거. 그렇지. 그리고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지. 뭐 그런 마그네틱 네. 냉장고 자석 네네네. 되게 많이 팔아서 보면 자석이 요만해. 뒤에 붙은 게. 안 붙을 것 같아. 앞에 그림은 막 이만한. 그림 이만하고 자석은 요만해. 그렇군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 일정이 며칠 정도 되는 건가요? 총 일정이 네. 8일. 8일. 이게 로얄 엔필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8일인데 네. 저희가 비행기 이동. 타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13일 갔다 왔어요. 그런 고도 적응을 위해서 하루 네. 정도 더 쉬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총 13일. 그럼 전체적인 그 투어 난이도를 상중하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중. 중. 왜냐면은 이게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고도 적응이나 그리고 가면은 이제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 인체가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힘들면은 중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이제 네.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베테랑 라이더이신 최영준 편집자께서는 하 같은 중. 하 같은 중. 중하.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본다면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달리는 것들은 다 하였어요. 코스나 자체나 그런 것들은 근데 뭐 거리나 네, 그런 것들은 하인데 이제 부분 나오는 그 무너진 산의 돌밭을 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난이도는 중 정도였다고 봐요. 그냥 쉽게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 돌 하나만 넘으면 끝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평지에 돌이 있는데 넘는 거랑 폭 1m 있는 지점에 돌 하나 넘는 거랑 여기 낭떨어진 거랑 그거는 다른 거니까 그러네요. 그런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는 곳들 우리는 그냥 땅 보고 쭉 갔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옆을 보면 정말 절벽을 그냥 깎아놨어요. 계속 지금도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곳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치. 타이밍만 잘 맞으면 내가 거기서 찍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땅이 무너지고 있고 이쪽엔 난간 없는 벼랑인데 이 밑에는 인더스강이 흐르고 있어요. 인더스강 그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횟가루 같은 물, 그 시멘트 공무리 칠 때 쓰는 물 같은 밑에 보이지도 않은 기사한 뿌연 물이 팍 흐르는데 되게 무섭거든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결코 쉬운 코스가 아닌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모터사이클 라이더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계 여행, 특히나 이제 뭐 유럽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히말라야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오토바이로 세계 여행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들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런 정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걸 가고 싶다고 하면 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뭐 트레이닝 뭐 라이딩 스킬을 뭐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연습은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할까요? 뭐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에 맞추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가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그 대열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그쪽에 그 현지의 교통 스타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느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 흐름이요? 도로 흐름이요. 네네네. 도로 흐름이 느린 상황에서 빨리 가는 사람만 빨리 가는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해치고 가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느리다고 봐요. 느린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편이고 외국은 대부분 다 빠른 편인데 그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붙으면 그리고 특히 동차선 추월. 네. 동차선 추월로 뭐 이렇게 이슈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동차선 추월. 네. 이 넓은 곳을 나 혼자만 동차선 추월을 하는 대부분 물론 악의적으로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앞에가 안 가니까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추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같은 차선으로 추월 많이 해요. 그리고 대부분 스치듯이 바로 옆으로 근데 안 부딪혔잖아. 그리고 네가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얘가 돌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내가 천천히 가는데 남이 빨리 지나갔다고 이 사람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끼어들기라든지 네. 틈이 났으니까 그냥 쑤시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냥 천천히 저긴 내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천천히 난 느리니까 난 안전하게 갈 거니까 나는 50km로 가야지 하고 있으면 뒤에서 100km로 달려오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피해서 들어가야죠. 그거를 냅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흐름이 다른 거니까 네. 대한민국에서만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외국 나가서 운전을 하시면 굉장히 그런 게 쟤네들 운전 매너 되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저 동양인 왜 운전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특정이 누구를 뭘 비판하자고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만큼 다르다. 네. 다르니까 현지화되는 게 맞다. 아. 그리고 우리 그때 크락션 계속 누르고 당겼잖아요, 이렇게. 아, 우리나라에서는 크락션 누르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우리는 크락션 들으면 이 자식이 이거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계속 삑삑 눌러주는 나 거예요. 지나갑니다. 삑삑. 네. 뭐 할 지나갑니다. 거야. 삑삑. 네. 이게 대화 수단.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들이 가고 있어요. 네. 막 가고 있는데 안 비켜줘. 네. 좁은 데를 막 가는데 너무 먼지가 많이 나고 힘들어. 그래서 크락션을 막 울려요. 울리면은 그제서야 오른쪽 깜빡이를 키면서 옆으로 붙어줘요. 지나가. 가면 돼. 근데 얘가 딱 비켜줘서 가려고 봤더니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어. 그래도 그냥 가면 돼요. 네. 얘도 비키니까. 그건 네. 되게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당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게 그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주행을 하면 된다. 아하. 그런 마음가짐. 네. 그리고 생각보다 출발이나 정지가 빠르죠. 천천히 출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출발하고 빨리 대열에 합류하고 흐름이 만약에 이 도로에서 차들이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 합류하면서 10km, 20km, 30km, 40km, 그래, 50km, 60km 아직 나는 방금 도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백미러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80으로 일단 가면서 점점 100km로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빨리 들어가야죠. 흐름에 맞춰서. 끼어들기가 아니라 앞 사람 꼬리를 물고 딱 붙어야죠. 그런 걸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내 뒤에 오는 애 길을 내가 막는 거죠. 그냥. 네가 100km로 오든 200km로 오든 내가 더 중요하지만 하니까 내가 50km로 길을 막고 천천히 가는 거죠. 억울하면 어제 오던가. 이런 말. 근데 이게 충평도 아니에요? 근데 그 뭐지 이 자동차 면허 탈 때 교육할 때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도로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주행을 하라고 그렇죠. 항상 가르치는데 사실 좀 그런 거가 잊혀진 것 같아. 아니면은 도로 교육 받을 때 다 주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가 굉장히 저는 핵심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도로가 시내가 뭐 50km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네. 50km라고 해서 50km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0km로 달리는데 추월을 하려면 그렇죠. 60km, 70km를 내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 한 줄로 세워놓고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 불가인 얘기를 제가 할 뻔했어요. 지금. 위험했어. 위험했어. 갑자기 확 위험했어. 집중이 확 돼가지고 더 위험했던. 위험했어. 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추천을 어. 별점 5개 중으로 해서 추천을 하냐 안 하냐 해서 별 5개로 매겨주세요.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먼저. 뭐 5만 개 드리겠습니다. 5만 개. 5만 개. 5개인데 왜 5만 개? 무조건 다녀오십시오. 5만 번 가십시오. 기회가 되면 무조건 갔다 와라. 네. 기회를 그러면 만들어라서도 가라. 아니 이게 신차 중고차 상관없대요. 그래요? 런필드 오너기만 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여행 결격 사유만 없으면은 해외여행 결격 사고. 네. 뭐 인도 비자 발급받는데 문제만 없으면 인도는 왜요? 인도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인터넷 비자를 거절당하셨어요. 2번이나. 왜요? 이걸 이거 설명을 안 해. 써야 되는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도 뭐 그 처음 뭐 나가보는 것도 아니고 네. 다 그냥 일반적이게 썼죠. 다 혹시 직업란에 뭐 쓰셨어요? 비즈니스. 그렇지. 이게 보통 이제 미디어는 저널리스트 미디어 이런 거 쓰면은 그런 이제 좀 빡센 나라들은 안 들여보는 중이고 인도뿐만 아니라 같은 데는 웬만한 안 데는 들어보는 데가 대 있어. 안 돼. 어. 분명히 비즈니스라고 썼고 네. 나중에는 오피셜하고도 썼고 2번 다 안 됐고 투어리즘. 그래서 종이 비자를 받았죠. 그래서 대행 업체에 맡겨가지고 아 그래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어렵다. 출발하기 전날 비자가 나왔어요. 와. 그거 빼고는 아주 근데 그럼에도 그런 고생을 해도 갈볼만 하다. 그렇게 해서
갈 때도 되게 가기 싫었고 열받았고 되게 짜증났고 그러니까 비자를 오후 5시쯤에 받았거든요. 받은 다음에 아 이제 갈 수 있구나. 그럼 짐 싸야지. 그리고 짐을 쌌죠. 다음날 우리가 아침에 7시까지 공항이었나? 7시까지 갔어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야 돼 이렇게 나 지금 잘 시간인데 약간 분노하고 있었고 그리고 델리에서 이제 레까지 가는 그 비행기를 타려면 12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12시간 공항 대기. 밖에서 12시간 안에서 아니 밖에서 6시간 안에서 6시간 대기를 해야 공항 되는 밖에서? 그러니까 그 벙어리라는 게 그 출국장 출입문 나가는 그 섹션. 그러니까 공항 밖으로 아예 보통 날아가진 못하고 보통 출국장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출국장으로 나와서 현관 나가기 전 공간 그쵸. 거기서 6시간 네. 거기서 6시간 대기한 후에 다시 입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6시간 안에서 6시간. 끔찍하다. 그때 이미 굉장히 분노했고 내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 이렇게 봤더니 막 비행기 막 페인트 칠 다 벗겨져 있고 막 비행기 날개가 막 흔들리고 있고 막 비상구를 내가 열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비상구 열으면 안 됩니다. 아니 천재지변 나서 죽느니 그냥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뭐 그랬는데 뭐 이따가 올리는 제 영상에도 되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순간 창문을 열었더니 날개 양옆으로 산이 눈높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날개, 구름, 산. 와. 내 눈높이. 와. 그거 보고 옆에 있던 그 모토샵 스님한테 내가 미친 건가 이거 맞아 이거 이상해 이거. 정말 이상한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해. 그때 딱 내가 이거 보러 왔구나. 맞아요. 어제 분노한 거, 아까 오면서 화낸 거, 막 욕한 거 다 미안. 오길 잘했다. 내가 이거 보려고 왔구나.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잡지에다가 글을 쓴 것들 중에서 이거 보려고 오토바이를 산 것 같아요. 이 정도였습니다. 별점 5개? 아니야. 난 15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15개. 너무 5만 개를 5만 개. 때려버리네. 와. 5만 개가. 15개면은 3번 정도 가볼 만하다는 얘기인가? 근데 갔다 올 때 다시 약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어디는 안 가봤네. 어디는 안 가봤네. 그리고 그때 우리 그 로드를 맡았던 리키 같은 경우에는 로렌필드 본사의 이벤트 담당 그 매니저고 리얼을 봤던 친구는 이제 그쪽 현지인인데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그런 투어 가이드 생활을 8년 이상 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뭘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올해 1월 달에도 스노우 체인 끼고 열선 장비하고 1월에도 탄다? 1월에도 탄다고요? 아니 히말라야에서 1월에 탄다고요? 아니 거기 알려져 있는 게 여름에만 열린다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레에서부터 레도 많이 다치긴 하는데 히말라야에서 바이크를 타고 싶으면 1월에도 가능하다. 패키지 여행이 있다. 그래서 땡기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정이 끝나고 3일간 쉬었다가 자기는 이제 뭐 3,000km인가? 오프로드만 3,000km 타는 또 코스가 있는데 오프로드만 3,000km를 타요? 분명히 그 우리가 왔던 그 포장된 길이 있고 그 근처에 또 포장이 안 된 길이 있는데 그 안 된 길로만 해가지고 3,000km 8일짜리 코스가 있는데 갈래? 그래서 갈까? 그런 걸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희가 또 챙겨야 될 질문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뭐 이미 많이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감동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일단 저는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전혀 아니었어요. 로얄엔필드 코리아 담당자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저널리스트나 이런 그 참가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고 내년도에 진행이 돼서 아마 라이딩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텐덤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코리아에다가 텐덤 가능하냐? 텐덤 절대 안 된다. 오프로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현지에서 렌탈해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텐덤하고 와요. 현지인들은. 네네네. 텐덤하고 짐 이만큼 싣고도
갈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 박스 자체는. 그리고 이제 뭐 도강을 하거나 뭐 험한 곳이 나오면은 대부분 다른 차들이랑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착해 사람들이. 특히 라다크 현지인들은 너무 착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줘요. 차가 못 오고 있으면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빼주고 길 만들어주고 자기 옷 다 젖어가면서 해주더라고.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환상적인 저는 그거 투어가 좀 되길. 반대예요. 사실 모터사이클을 타러 간 거기도 하지만 현지의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러 간 거니까 사실 뭐 저는 그런 지금 정도가 아주 딱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행사로는 딱 구성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오토바이 주구장창 타고 싶으면은 따로 가면 되는 거죠. 따로 가면 돼. 네. 집에 안 가면 돼요, 그냥. 집에 가면 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지금 정도의 딱 구성이 누구나 이게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난이도가 좀 있어서 네.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다치면 그렇죠. 그러면 어려워요. 네. 남 탓하기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너 때문에 와. 다쳤어, 돈 내놔, 막 그런 짜증나는 거죠. 좋은 마음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네. 그래서 지금 편집장님 기사는 더모토 이번 달 9월호에 네, 9월호에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그리고 있고. 모토톡 채널에 올라가는 히말라야 모토트립 1편이 오늘 자정 정도에 아하. 업로드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요거 1부로 하고 2부로 가서 보시면 그렇죠. 저희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편집을 네. 완성하고 이렇게 렌더링 걸고 일로 왔거든요. 정말요? 이제 돌아가면 완성돼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오후에 올리면 유튜브 오래 걸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시간이 한 40분 넘는 영상이라서 아, 가자마자 바로 올려도 네. 내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이승원 기자님은 지금 지난 후에 예, 지난 1부가 나왔고 엊그저께 발행된 거에 예, 2호 2부가 나왔고 네, 나왔고 네. 네, 한국 앞으로 1인차 두 신문은 번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한국 1륜차 신문은 인터넷에 한국 1륜차 신문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 있습니다. kmnews.net 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 카페에 가면 네. 게시되어 있죠. 라이더 네. 카페 웬만하면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아마 센터 가셔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다음에 지금 마감을 하시게 될 호의 3부 아, 이번에는 아쉽게 예, 네. 다음으로 미뤄져서 그 다음으로 예, 그 다음이랑 네.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으로 4부작 예. 역시 대여정답게 4부작으로 마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여정 지금 함께 해주신 더모토의 최용준 편집장님과 한국 1인차 신문 이성훈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또 유튜브 하는 분들이 아까 지금 예, 계신 두 분들 분이시죠. 모토잡스님하고 달려라 은희님도 아마 여기에도 영상으로 영상이? 네, 예, 나올 것 같아요. 달려라 한번 은희님은 봐주시면 돼요. 1편을 올렸고요. 올리셨군요. 그리고 모토자스님은 이제 네. 그 본사에서 영상을 많이 찍어줬어요. 네. 보내주겠다 네. 하고 지금 계속 안 보내주고 있는 거죠. 혹시 메모리가 그 고도 5,000m에 일단 많이 찍긴 했는데 막상 분류해가지고 보내주려니 귀찮은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보긴 그래. 네, 알겠습니다. 보고 있나? 알겠습니다. 네, 보고 있다면 마무리. 로얄 엠필드에서 보고 있다면 네. 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셔야 알겠습니다. 그래야 모객이 되죠. 그렇죠. 이거 영상을 멋있는 걸 보고 맞아. 그러니까 뭐 그래요. 드론샷 같은 거 드론 계속 떠당기고 포토그래퍼가 2명에 비디오가 2명씩 해가지고 죽고 장창 찍었는데 네. 그 영상 어떻게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주구장창 찍어봐야 쓸 것도 쓸 것도 딱 그것만 딱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다 주려고 하니까 오래 걸려서 아니 이런 그렇지. 풍경이 이런데 네. 이건 내 추억으로만 생각해도 이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정말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직접 뭐 액션캠으로 찍다 보니까 뷰가 한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내가 달리는 모습. 예. 이거 남 달리는 거 찍어줘봤자 그쵸. 이런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변 풍경 찍으려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뒤를 딱 보면 달려라 은희님이 항상 내 뒤에 있더라고. 뭐야 또 있어. 그리고 돌려버리고. 편집하다 보니까 계속 나와서 계속 지우고 있어요. 계속. 이거 자꾸 나오네. 이러면서. 네, 즐거운 얘기는 방송 끝나고 네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기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